박PD의 픽. 지난 토요일 잠실야구장 프로야구 개막전 한화 LG전이 열렸는데 그 넓은 잠실이 만원 관중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현장표 살려고 줄이 엄청 길게 늘어섰다고 하더라고요. 예,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아무래도 한화 선발 투수 유현진의 영향이 가장 크지 않았을까 싶어요. 메이저리그로 가서 성공적인 선수 생활을 해온 그가 무려 12년 만에 KBO 무대로 복귀했습니다. 게다가 미국으로 가기 전까지 LG를 상대로 2점대 방어율을 기록했을 만큼 LG 킬러로도 유명했더라고요. 자, 그럼 결과는 어땠을까요? 아, 하나 보살 팬들이 많이 울었다면서요. 네, 3.2이닝 5실점 6피안타 3볼넷 그리고 유현진의 전매 특허인 삼진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 수치만 놓고 보면 참담한데 물론 5실점 중에 자책은 2점이지만 투구 내용이 좋지 않았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유현진도 이제 우리 나이로 38이더라고요. 오호. 하나 팬들은 물론이고 KBO 팬들도 특히나 유현진 자신도 아 옛날이요 하고 지난 아쉬움이 밀려왔을 것 같아요. 2007년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선보였는데 16년 만에 애플이 가장 큰 위기를 맞았다. 이런 평가가 들려옵니다. 글로벌 스마트폰 최대 시장인 중국에서 애국 수비 열풍으로 판매 둔화를 겪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 안방인 미국 시장에서 반독점 소송에 휘말리면서 그야말로 사면 초과에 몰렸다는 거죠. 와, 중국에서도 맞고, 미국에서도 맞고, 원투 스트레이트를 다 맞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미국 법무부가 최근 16개 주 법무장관과 공동으로 애플을 상대로 반독점법 위반 소송을 냈습니다. 5년간의 조사 끝에 소송을 제기했다. 즉, 애플을 상대로 팔을 갈았다는 겁니다. 고객이 아이폰을 중심으로 맥북, 아이패드, 애플워치, 앱스토어, 아이클라우드를 비롯한 자사 제품과 서비스만을 쓰도록 유도한 정책이 경쟁을 막았다는 거죠. 특히 미 법무부는 애플이 애플 생태계에서만 앱을 허용하고 다른 회사의 기기와 호환은 제한을 해서 그야말로 벽으로 둘러싸인 정원을 만들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에릭 갈랜드 법무장관은 애플은 자사 제품을 개선하는 게 아니라 다른 회사 제품을 악화시킴으로써 독점을 공고히 하고 있다. 이런 불법 독점으로 아마존, MS, HTC, LG전자 같은 기업들이 스마트폰 시장에서 철수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렇군요. 구체적으로 항목도 지적했다면서요? 네, 아이폰 기능 통제를 통한 경쟁사들의 소프트웨어 제공을 제한했다. 경쟁사 디지털 지갑 사용도 제한했다. 경쟁사 하드웨어 기기 아이폰에서 활용을 했을 때 기능을 제한했다. 앱스토어 결제 시스템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아이폰에서만 애플페이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한했다. 문자를 보낼 때 아이폰과 안드로이드 폰 간 차별을 했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애플은 이에 대해 뭐라고 해명을 합니까? 이 소송은 우리의 정체성을 위협한다. 이렇게 되면 아이폰은 안드로이드 폰과 같아질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미국의 반독점법, 무시무시한 역사가 있다는 사실 애청자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저희가 이와 관련된 방송 여러 번 했으니까요. 그렇죠. 미국의 반독점법으로 점유율 90%였던 록펠러의 석유왕국 스탠다드 오일은 30개 회사로 쪼개졌습니다. 점유율 95%를 자랑했던 아메리칸 토바고 얘네도 16개로 분할이 됐고요. 언제적 록펠러냐 하실 수 있지만 1977년입니다. AT&T 여기는 무려 22개 회사로 짜잘하게 분리가 됐어요. 그만큼
미국의 재벌 입장에서는 반독점법 공포의 대상입니다. 물론 애플이 이들 기업처럼 쪼개질 가능성은 낮지만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가능성은 크다는 겁니다. 그렇죠. 아니, 그런데 팀쿡은 뭐 미국에서 이렇게 한 방 맞긴 했지만 그래도 중국에서 만회하면 된다. 중국에 엄청난 러브콜을 보냈잖아요. 예. 근데 분위기가 예전 같지가 않죠. 그래서인가 예전만큼 돈을 많이 못 벌고 있습니다. 일단 중국인들이 지금 애국 소비의 한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 기업의 폰을 사주자 이러고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올해 첫 6주간 아이폰 판매량 전년 동기 대비 24%가 빠졌는데 화웨이 폰의 판매량은 64%가 급증했습니다. 와, 아니 아이폰 가격 중국에서만 깎아줬는데도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요? 네. 이런 현상 갈수록 더 심해질 것 같아요. 왜냐? 미국이 지금 연일 중국을 때리고 있잖아요. 대통령까지 나서서 중국을 까고 있는데 애국심 강한 중국인들이 과연 미국 사과폰을 살까요? 팀 쿡이 최근 중국을 잇따라 방문해서 중국인들을 어루만지고는 있습니다. 가장 최근인 지난 22일에도 베이징에서 중국 상무부장을 만나서 우리가 중국에 더 많은 투자를 할게. 약속할 수 있어. 이렇게 다독이는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글쎄요. 국가 간에 이렇게 서로 미워하는데 앞으로 사정이 나아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무엇보다 애플 최근 생성형 AI를 비롯한 AI 경쟁에서도 뒤처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을 했겠죠. 애플은 올 들어 마이크로소프트의 시총 1위 자리를 내줬고 엔비디아의 맹추격을 받는 입장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스마트폰 경쟁사인 삼성과의 경쟁에서도 좀 밀리는 분위기라면서요. 맞아요.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애플이 안방인 북미 시장에서 갤럭시 S24의 선전을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갤 S24가 지난달 북미에서만 300만 대 이상이 팔렸다고 하는데 2016년에 갤 S7 이후 역대 최고 스코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갤 S24가 갑자기 많이 팔린 건 아닙니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 차례 전해드렸습니다만 삼성 최초의 온 디바이스 AI 폰이라는 겁니다. 즉 클라우드나 이런 게 아니라 폰 안에 AI 기능이 탑재가 됐다는 겁니다. 삼성도 늦었지만 이보다 더 늦은 AI 경쟁 참전의 결과를 애플이 지금 안방에서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PD님, 종합 비타민과 멀티 비타민의 차이를 아세요? 글쎄요, 종합이나 멀티나 비슷한 뜻 아닌가요? 비타민 A, B, C, D, E 중에서 2가지 이상이 들어가면 멀티, 전부 들어가면 종합 비타민입니다. 병불진의 오랜 깐부, 브리오는 종합 비타민이잖아요. 맞아요. 5가지 비타민은 기본이고 비타민 K, 엽산, 철, 아연, 세레늄, 크롬, 망간, 구리, 요오드, 몰리브덴 22가지 기능성 원료도 함께 들어갑니다. 식약처에서 정한 하루 권장량을 100% 채울 수 있다니까요. 2달치 한 통 가격이 29,000원이라 부담도 덜한 브리오 비타민 네이버에서 검색하세요. 애플만큼 또 위기에 빠진 기업이 국내에도 있죠. 그렇습니다. 어제 코스피에서 네이버 주가가 0.37% 하락한 18만 8,200원을 찍었더라고요. 올해 들어서만 주가가 17.3%나 빠졌습니다. 같은 기간 카카오의 주가도 6.74%가 하락했어요. 이달 들어 코스피가 2,700선을 넘어서면서 이제 좀 살만하네 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었는데 얘네들은 거꾸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 기술주가 역대급 강세를 보이고 있는 점과 비교를 하면 두 회사의 주가 하락세는 더 눈길을 끌 수밖에 없는데 미국 나스닥은 올 들어서만 11.26%가 올랐고요. 메타, 아마존의 주가는 각각 47.1, 19.3%가 급등했습니다.
도대체 네이버와 카카오는 뭔 짓을 했길래 남들 다 오를 때 제자리도 아니고 빠지기만 했을까요? 아무래도 쇼핑에서 타격을 크게 입은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중국 직구 앱들 지금 많은 분들이 쓰고 계실 거예요. 지난달 국내에서 가장 많이 깔린 앱이 테무 그리고 알리인데 와우, 테무가 한 달에만 165만 건이 깔렸네요. 알리도 109만 건. 반면에 네이버의 지그재그 그리고 크림 이런 것들은 지난달 신규 설치 건수가 각각 20만 건, 18만 건에 그쳤군요. 그리고 AI 부문에서의 개발 속도가 더디다는 점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네이버가 작년 8월에 국내용 AI다라고 자랑을 했었죠. 하이퍼 클로바 X를 공개는 했습니다만 여전히 기업을 상대로 한 베타 테스트만 연락에 진행 중입니다. 카카오도 마찬가지예요. 생성형 AI 기술이 적용됐다고 자랑했던 코 GPT 2.0 여전히 개발만 하고 있습니다. 언제 공개가 될지 아무도 몰라요. 두 회사 모두 AI 관련 서비스를 내놔야 그것도 일반 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내놔야 주가 반등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문제는 AI 상품은 기존 IT 서비스와는 달리 기본기, 막대한 자금, 전문 인력, 삼박자를 갖춰야 한다는 겁니다. 이걸 다 갖춰야 되기 때문에 네이버, 카카오의 미래가 마냥 밝은 게 아닙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네이버는 구글이나 야후를, 카카오는 왓츠앱을 모방한 기업입니다. 검색이나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AI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베끼기가 수월하지만 AI 상품은 전혀 다른 세상이죠. 추격자 역할을 잘 해온 두 기업이 과연 리더로 도약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아니, 게다가 요즘 모든 인재가 의대로만 빨려 들어가고 있는데 AI 개발할 그런 인력도 이제 부족하지 않을까요? 앞서 유현진 이야기로 오늘 방송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애청자 여러분, KBO에 43살 투수가 있다면 믿어지십니까? 미국에는 간혹 40세 넘은 투수가 잘 던지는 경우가 있는데 국내는 드물지 않았나요? 그러게요. 지금 기아의 이범호 감독이 제 기억으로 한 45, 44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살밖에 차이 안 나는 투수가 현역으로 뛰고 있습니다. 바로 삼성의 마무리 오승환이에요. 오승환이 1982년생인데 돌직구로 유명했던 오승환이지만 그도 세월 앞에서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특유의 제구력과 배짱으로 여전히 마운드에 서고 있는데 특유의 제구력에 방점이 찍히고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유현진의 미래 역시 오승환이 돼야 됩니다. 애플, 네이버, 카카오도 마찬가지죠. 그동안 잘해왔습니다. 물론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잘해왔던 것에 너무 매몰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160km에 육박하는 강속구를 35살이 넘어서도 던질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이제 체인지업과 슬라이더, 커브와 같은 오프스피드 피치에 더 단련을 해야 되는데 애플, 네카오도 비슷한 상황 아닙니까? 이들 역시 오프스피드 피치와 같은 본업이 아닌 다른 곳에서 새로운 먹거리를 개발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너무 본업에서 동떨어진 건 안 되고 조금 차이가 나는 그런 서비스를 빨리 개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멘토 이 코치가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 미국 같은 경우에도 애플이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정치적인 이유도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도 어쩌면 그런 이유가 더 클 것 같아요. 정치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나라를 대표하는 기업들도 지금 무너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40 총선 진짜 투표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중국과 미국이 언제부터 이렇게 싸우게 됐습니까? 미국 대통령 정책만 보더라도 애플이 고전하는 이유를 어느 정도는 짐작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경불진 완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링크 공유, 계좌 후원 등 경불진 두 PD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